안녕하세요. 조이브 클럽의 조입니다. 오늘 제가 유치원생 한 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번 이 아이의 고민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아이의 엄마 아빠는 남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친조부모가 대신 키워주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가 너무나 바쁘게 일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채는 게 되게 미안했대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의 사업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해가시다가 어느 날 그 친조부모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간병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네, 모시게 되었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아이는 본인을 키워줬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리가 너무나 크게 빈자리가 느껴졌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안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본인의 엄마, 아빠를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그리고 동생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외사촌 언니와 동생을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이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도 힘든데 내가 싫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알려드린 내용은 바로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의 저자 한혜성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은 정신과 의사 하면 네, 지금 워낙에 뭐 의사, 변호사 이런 것은 있는 집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 금수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선생님도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또 책에도 나오지만 공황장애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본인도 공황장애라는 게 이런 증상이라는 걸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대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솔직하게 이렇게 저술해 주신 부분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네. 어쨌든 정신과 상담 이 전문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상담해 주시던 교수님께서는 너무 애쓰며 살아왔다고 제자에게 그 당시에 사실은 투정을 부릴 나이잖아요. 떼쓸 나이고. 근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쓴 것 같다.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좀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파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에 정확하게 구술이 되어 있거든요. 저술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돌본다 하면 너무 무리하지 마. 에너지 쓰는 것만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쓰는 것 이런 게 무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 무리의 10분의 1도 신경을 안 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본인의 마음 돌봄,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1단계는 있는 그대로 나, 상대,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걸 연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거기 나, 상대방 상황이 이랬지. 난 어린아이였었는데 당연히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고 그럼 또 엄마 아버지는 그 당시에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은 없지만 자신의 감정도 들여다보고 인정해줬다라는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사실은 나도 했던 건데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저는 더 와닿았거든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바닥을 깊이 칠 때도 있고 또 살면서 굉장히 고점을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아라는 것, 출산,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어떠한 그런 바닥과 또 나의 어떠한 고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 어, 저희는 딸이 그때 네, 참 흔치 않은 넷이었는데 비 오는 날이 생각이 나요. 네. 우산은 많지 않고 빨리 나가야지만 온전한 우산을 챙겨갈 수 있는 네, 지금은 뭐 우산 남아 돌죠. 네. 편의점에서도 쉽게 살 수 있고 뭐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늦게 나가면 그 찢어진 우산, 그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네, 그 찢어진 우산 동요가 너무나 현실적인 그 불량 우산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것도 너무 싫었고, 음, 배고파서 뭐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너무 올드한 사람 같긴 한데 엄마 아빠가 고생하시니까 차마 뭐 사 먹고 싶다 돈 달라니기 못하고 네 조용히 보리차만 마셨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걸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8살 9살 한창 집안이 힘들 때 내가 좀 더 사실은 어린아이로서 먹고 싶은 것도 충분히 먹고 배우고 싶은 것도 충분히 배우고 그게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그 어린 나에게 고생했어. 너 그때 정말 이런 거 많이 누리고 싶었지. 근데 그걸 못해서 많이 힘들었겠다. 저도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살아오면서 제 자신을 반추했거든요.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 나도 내 자식에게 무언가 못해주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때 거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그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이렇게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바라볼 수 있는 이 돌봄, 이 원투 쓰리를 제가 하고 있었다라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단계 과정, 그리고 2단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구별하기. 그래서 3단계까지 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두 번째 파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아버지, 제가 우울합니다. 네. 하늘아버지에 대한 기도이자 호소인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당신에게 또 우울한 당신에게 사실 굉장히 우울해서 나 먼저 돌봐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울해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네,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마음 돌봄이 필요한 당신에게 자신을 돌보지 못한 당신에게 속 깊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 정말 이거 너무 싫어요. 애는 애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파트는 아버지, 제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불안한 당신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법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버지, 제가 같이 울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당신에게 고통과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우울증이나 또 사랑한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나올 때 우리는 그냥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만 멀리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 그러면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군데마다 저는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꼬집어 보자면, 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이 저자 선생님도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데, 어, 믿는 사람이라면 우울증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만나는 이 독자들에게도 너무나 큰 상처로 하나님, 사람, 자신, 상황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신이 전혀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아서 죽음을 자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가 믿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너무 힘들어서 나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느껴질 때, 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 깊이 네,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지금 경쟁이 치열한 사회잖아요. 그래서 한 반에 저희 때는 뭐 50명, 뭐 55명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반 아이들도 보면은 한 반에 3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문제 한 문제로 그 내신 등급이 많이 갈라서고 네, 좌절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우리는 살면서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를 멈추고 내 삶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나 내 바닥을 보는 건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저기 완전 상위 1% 꼭대기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내 상황은 내 바닥 99%라면 그 고통은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과 다른 현실에 발을 대려는 순간 원하는 삶과의 큰 괴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현실이 아닌 어딘가에 막 숨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누군가는 게임 캐릭터에 숨기도 하고 누군가는 술이나 음식으로 막 폭식을 하면서 네, 음주를 하면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바닥에 발을 디뎌 보라고. 네. 하루 종일 만약에 집에만 있다면 하루에 1시간은 외출 일정을 만들어 보라. 네. 운동을 조금씩 해보라.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실에 발을 디디고 일어서라라는 것이 저는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제가 상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위험이 닥칠 때 타조가 머리를 땅에다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숨긴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은 안 보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 직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시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힘들지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전념할 수 있다. 그래서 체념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삶의 고통을 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시작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를 바라보기를 거부하시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일 중독이 돼서 그곳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다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하나의 삶의 뭐 모토라고 해야 되나? 개똥철학? 네, 이게 한 번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는 살아도 힘들게는 살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안에서 그걸 다 하는 건 열심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더 하려고 하면 네, 지치고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 애쓰면서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하는 내 딸, 애썼다를 살펴보았는데요. 책이 궁금하다면 클럽으로 오세요. 조이브 클럽.